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 비교를 할 경우의 SUMPRODUCT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UMPRODUCT 함수는 말 그대로 SUM과 PRODUCT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수학에서 PRODUCT라는 말은 곱하기를 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6이 있다고 할 경우 숫자 6은 2와 3이 곱해져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6은 2와 3의 프로덕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 비교를 한 결과는 true 또는 false라는 텍스트 결과 값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true 또는 false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true나 false를 0 또는 1이라는 숫자 값으로 변환해 주어야만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집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강동 영업팀의 판매 수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SUMIF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등호 표시를 하고 SUMIF 괄호를 엽니다. SUMIF 함수는 3개의 인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는 강동 영업팀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A3셀을 선택을 하고 Ctrl Shift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영역의 가장 아래쪽까지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크라이테리아 즉 기준은 강동 영업팀이기 때문에 강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인용모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한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수량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D3셀을 선택을 하고 Ctrl Shift 아래 방향 화살표 키,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565 이렇게 구해주죠. 배열 수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SUM하고 괄호를 두 번 열어줍니다. A3셀에서 A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이 범위가 강동인 조건과 맞아야 되죠. 그래서 강동하고 다운표를 닫고 괄호를 한 번 닫아줍니다. 그래서 지정한 조건이 강동셀인 경우에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곱하기 표시를 하고 수량이 들어있는 D3에서 D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Ctrl Shift 엔터 키를 같이 눌러야 되죠. 그러면 위에서 SUMIF 함수로 구한 것과 같은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함수 중에서 포뮬러 텍스트라는 재미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3셀로 이동을 한 다음에 등호 표시를 하고 포뮬러 텍스트 한 다음에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지정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보여줍니다. 포뮬러 텍스트 함수는 엑셀 2013 버전부터 지원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SUMPRODUCT하고 괄호를 두 번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A3에서 A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조건이 강동과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죠. 강동하고 다운표를 닫고 괄호를 한 번 닫아줍니다. SUMPRODUCT 함수는 팝업 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rray 1, 즉 배열 1, 배열 2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수를 콤마로 구분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콤마를 하고 수량을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D3에서 D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주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결과값이 0으로 나왔습니다. 수식은 이상이 없어 보이죠. 왜 이런 걸까요? 수식 입력줄에서 SUMPRODUCT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하고 F9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A3에서 A76셀까지의 각각의 셀 값이 강동인지 여부를 비교를 해서 강동일 경우에는 true로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alse로 표시가 됩니다. 조건 비교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콤마인 채로 그대로 남겨놓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true, false라는 텍스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true 또는 false인 이 부분을 true는 1로 그리고 false는 0이라는 숫자 값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뭔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동 괄호 뒷부분에 곱하기 1이라고 해주고 다시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565 이렇게 결과값을 구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몇 가지 방법이 또 더 있습니다. 수식을 선택하고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셀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재활용하겠습니다. 곱하기 1이 아니라 이 부분을 나누기 1을 해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7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조금 전에 했던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합니다. 곱하기 1 혹은 나누기 1 대신에 수식의 맨 앞에 더블 마이너스 즉 빼기 표시를 2번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이전의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곱하기 1을 지우고 콤마 대신에 뒤에 있는 어레이와 곱하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업팀은 강서이고 담당명은 2담당인 경우의 판매 금액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이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SUMIF가 아닌 SUMIF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SUMIF하고 괄호를 엽니다. SUMIF 함수는 맨 앞에 오는 인수가 SUMRANGE 즉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합계는 판매 금액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3에서 이 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콤마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주겠습니다. 팀 이름이 강서인 경우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A3에서 A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콤마를 합니다. 인용보호를 하고 강서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인용보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지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담당 이름이 2담당인 경우를 구해야 되죠. 담당 이름이 들어있는 B3에서 B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콤마를 한 다음에 인용보호를 하고 2담당하고 인용보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가 구해집니다.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해보겠습니다. H11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SUMPRODUCT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2번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팀 이름이 들어있는 A3에서 A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강서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용보호를 하고 강서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인용보호를 닫고 괄호를 한번 닫아줍니다. 이러면 첫 번째 조건이 지정이 됐습니다. 곱하기를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두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B3에서 B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셀이 2담당인지를 조건 비교를 해야 되죠. 2담당하고 인용보호를 닫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판매 금액을 가져오기 위해서 곱하기를 해주고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E3에서 E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앞서와 같은 결과가 구해지죠. 이 수식을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이 부분 판매 금액을 가져오는 부분을 곱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거를 곱하기가 아니라 콤마를 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건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입니다. 영업팀은 강남이면서 A 또는 B 제품의 판매 수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H13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하고 Some Product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괄호를 2번 열어줍니다. 첫 번째 조건인 팀 이름이 강남인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 A3에서 A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인용부호하고 강남하고 괄호를 닫고 인용부호도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줘야 되겠죠. 곱하기를 하고 이번에도 괄호를 2번 열어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제품이 A 또는 B죠. 상품명이 들어있는 C3셀에서 C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A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용부호를 닫고 괄호도 한번 닫아줍니다. A 또는 B인 경우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더하기 표시를 하고 다시 한번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C3에서 C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인용부호를 하고 B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용부호를 닫고 괄호를 한번 2번 닫아줍니다. 그러면 상품명이 A이거나 B인 경우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판매 금액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표시를 하고 이 3에서 이 76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괄호를 한번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값이 구해졌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UMPRODUCT 함수의 인수 중에서 조건 비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true, false 이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으면 true, false는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0 또는 1이라는 숫자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비교 구문 뒤에 곱하기 1을 하든지 혹은 나누기 1을 하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조건 비교 들어가는 인수 앞부분에 더블 마이너스 즉 이 표시를 2번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뒷부분에 나오는 인수값과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면 그래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값으로 서로 연결을 할 때는 AND 조건인 경우에는 곱하기 표시를 하면 되고 OR 조건 즉 또는 조건에 해당될 때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